자, 20세기 오면서 바로 3세대 해킹 트렌드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자,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해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수백만의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냅니다. 자, 이 개인정보를 왜 유출을 하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인정보를 수십,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중국에다 팔죠. 얼마에? 1인당 10원, 또는 1원당 100원.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자신에게는 수십, 수백, 수천억 원의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죠. 현대세대에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대부분의 악의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세대 해킹 트렌드를 요약을 해보면, 자, 돈 되는 건 모두 다 해킹 대상입니다. 자, 굉장히 비열하죠.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이고 개인정보 하나가 10원에 판매되고 좀 비열한 세상이긴 하지만 3세대 해킹 트렌드는 주로 단체나 국가적으로는 당연하게 해킹이 시도되고 있지만, 특히 개인에 의해서 그런 해킹이 많이 시도되고 있죠. 즉 돈, 결국은 돈이죠. 돈 되는 건 모두 다 해킹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온 이런 해킹 기법들을 해킹 트렌드를 보고요. 또 오늘날의 해킹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파일 조작 방법입니다. 이 파일 조작 방법은 특히 1세대에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트로이목마나 바이러스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요. 실제로 파일을 유포를 할 때 트로이목마나 바이러스를 심어서 유포를 하죠. 자, 그래서 그 파일 조작하는 방법은 실행 파일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행 파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때 굉장히 발달된 언어는 어셈블리어죠. 그리고 C 언어, 파스칼, 포트란, 코볼, 이렇게 굉장히 네이티브한 언어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산을 전공을 하셨더라면 아마 전산학개론 1장에 아마 나오겠죠. 자, 기계어는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0과 1을 16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 헥스코드가 되죠. 자, 이 마찬가지로 기계어는 어셈블리어와 1대1 매칭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작성된 코드는 어셈블리어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어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어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어셈블리어는 조금 다루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옛날에는 CPU 같은 게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빠른 어셈블리어로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실행 파일 같은 것도 바로 다 어셈블리어로 바꿀 수가 있죠. 어셈블리어로 바꾸면 그 소스 코드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나 게임 이런 분야에서 게임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인증하거나 또는 암호표 같은 걸 대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파일을 조작해서 인증하는 부분을 점핑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해킹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데스크탑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는 메모리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메모리 조작하는 방법이 나온 이유는 파일 조작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파일을 그냥 디스어셈블리 시키면 어셈블리어로 변환이 됐었죠. 하지만 이 파일에 은폐 기법이나 암호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어셈블리어로 변환을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일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복호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행되기 위해서 그 파일의 내용이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메모리상의 데이터도 기계어라는 거죠.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은폐하는 기법, 마찬가지로 2세대 바이러스 또한 이런 바이러스 자신을 은폐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 메모리상에 직접적으로 코드를 변형함으로써 자, 실제로 실행 결과가 바뀌게 되는 그런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로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성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뭐 옛날에 특히 옛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자, 왜냐하면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자, 공개용이고 소스도 공개가 되어 있었었죠. 자, 이런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소스 코드를 보고 운영체제에 직접적으로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소스 코드가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보안 취약성 부분도 시대가 거듭날수록 그런 패치가 많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뭐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오픈소스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과연 우리가 오픈소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두 번째로 플랫폼의 보안 취약성 공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운영체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눅스 운영체제 또는 뭐 닷넷 프레임워크의 버추얼 머신 또는 뭐 자바 가상 머신, 이런 플랫폼의 보안 취약성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볼 방법 또한 자, 이런 플랫폼, 즉 닷넷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ASP.NET 웹 플랫폼을 해킹하는 방법이죠. 제가 맨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해킹 동영상의 이후에 해킹 동영상을 진행할 그런 내용은 뭐 ASP.NET 뿐만이 아니라 뭐 JSP, ASP, 뭐 PHP 여러 플랫폼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해부터는 실제적으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킹하는지 같이 데모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 소속 그런 서비스들을 한번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회부터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